우연히 한국어 문장 하나를 들은 프랑스의 30년 경력 베테랑 성우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파리의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는데 그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야 맙니다. 그리고 이 결정들은 결국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블레즈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30년 동안 성우 일을 해왔어요. 매일 파리에 분주한 녹음실에서 스크립트를 읽으며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일이 오로지 말을 분명하고 완벽하게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어란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믿었지요. 언어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상상은 전혀 해보지 못했어요. 어느 쌀쌀한 아침, 저는 오랜 기간 지켜온 평소의 루틴을 따라 가장 좋아하는 녹음실에 들어갔어요. 넓고 밝은 창문 옆을 지나면서 밖의 시원한 공기와 도시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소음을 느꼈어요. 마이크 앞자리에 앉아 헤드폰을 착용한 후 책상 위에 놓인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흘러보았어요. 오늘은 아주 끔찍한 재난에 관한 다큐멘터리 녹음을 맡게 되었었어요. 먼 곳에서 발생한 큰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었고, 용감한 구조대원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전달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스크립트에 적힌 대로 침착하게 분명한 목소리로 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글에는 고난과 희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조용한 녹음실 안에 제 목소리가 가득 퍼지며 하나하나의 문장을 정확하게 되풀이했어요. 익숙한 일상이었기에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저는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던 중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녹음 도중 한 구조대원의 생생한 한국어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저는 순간 멈춰 서서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몇 마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소리는 따스하고 진실하며 희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피곤해 보이면서도 굳게 결심한 용감한 구조대원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어요. 그 문장은 어둠 속에 스며든 부드러운 불빛처럼 제 마음을 안정시켰어요. 저는 그동안의 오랜 작업 중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의 물결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순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언어란 규칙과 분명한 소리, 완벽한 발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었는데 단 몇 마디의 말이 이렇게 많은 감정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말들이 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왜 그 한국어 문장이 특별하게 느껴지는지라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작업에서 놓치고 있던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녹음 세션이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차가운 파리의 공기를 맞으며 외부로 나왔어요. 분주한 거리 사이를 걷던 중에도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음 대신 그 따스한 한국어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눈에 익은 높은 건물, 활기찬 카페, 밝은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이전과는 다른 비밀스러운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종종 한순간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완벽과 정확성에만 집중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어요. 제 목소리에 제 자신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담을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와 그 특별함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놓은 듯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제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오로지 완벽한 발음에만 연연하기보다 단어 뒤에 숨겨진 소리와 감정을 더 많이 들으려고 다짐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낯선 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도 어쩌면 제게서와 같은 변화의 순간을 경험했을지 상상해 보았어요. 마음 한켠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은 희망이 솟구쳤어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가슴이 따스해진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제 성우일은 단순한 말 전달을 넘어서 진실한 감정을 나누는 일임을 절실히 느꼈어요. 용감한 구조대원이 전한 짧은 위로의 말처럼
저도 제 목소리로 진심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언어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에 앞으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담고 있는 감정을 함께 탐구해 나갈 준비가 되었어요. 이날은 제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달라진 날로 기억됩니다. 한마디의 한국어 문장이 단어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었고 제 작업과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해주었어요. 녹음실에서 그날 이후로 저는 따스한 한국어 문장이 계속 생각나서 머릿속에서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곤 했어요. 저는 자연스레 이 언어 자체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이 언어를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어째서 몇 마디의 말이 이렇게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신비로운 언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파리의 제 작은 아파트 주방 테이블에 앉아서 램프 불빛 아래서 아늑한 분위기를 즐겼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본적인 한국어 구절과 간단한 단어들을 검색했어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입력하면서 천천히 이 언어가 전 세계 사람들이 감탄하기 시작한 흥미로운 소리와 단어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어민들이 말하는 영상을 찾았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에는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이 말을 할 때 얼굴이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료되었어요. 더 많이 알아갈수록 저는 이 언어가 단순히 올바른 발음이나 문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아름답게 나누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 영상에서 한 젊은 한국인 학생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따뜻하게 미소 지었을 때 그 인사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인사는 마치 친근한 손짓으로 저를 초대하는 듯 했어요. 저는 정말 신기하네요. 이 언어 자체가 다정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했어요. 조만간 저는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행사는 한국 음악, 영화, 음식 등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행사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긴장도 되었지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의 설렘도 컸어요. 행사장에서 저는 캄브라는 이름의 밝은 성격을 가진 젊은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1년 동안 공부한 학생이었어요. 캄브라는 간단한 말들로 이 언어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어는 짧은 문장에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정을 담고 있어서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가 마치 포근한 포옹처럼 느껴진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말은 제가 평소 사용하는 제 언어와는 많이 달랐어요. 저는 늘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 저는 언어가 단순한 말 이상의 감정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캄브라가 일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칭찬하고 어려울 때 위로하며 가벼운 농담도 하는 모습을 설명할 때 저는 모든 단어에 여러 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적한 카페에서 가벼운 식사를 하면서 다른 참석자들과 제 발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녹음된 한 문장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를 표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인생이 조금 더 밝아졌다는 자신의 경험도 공유했어요. 한 소녀는 한국어를 배우면 전 세계 큰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 들어요라고 말하며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큰 영감을 받고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저는 새로운 언어를 탐구하는 것이 감정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책에 적힌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뒤에 숨은 감정을 느끼는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저는 원어민들이 사용한 부드러운 어조와 리듬을 따라하며 한국어 구절을 연습했어요. 각 단어가 단순한 소리 그 이상으로 다정하고 따뜻한 문화를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언어를 듣고 제 일뿐만 아니라 제 감정과도 연결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제 대화 느끼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새로운 모험의 시작인 것만 같았어요.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앞으로 무엇을 배우게 될지 기대되었어요. 저는 잠에 들면서 그 따스한 격려의 말들을 기억했어요. 한국어의 세계는 단순한 공부 대상이 아니라 제 마음의 새로운 안식처가 되었고
감정의 세계를 탐험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 활기찬 문화 행사를 다녀온 후 저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어를 실제로 사용하며 느껴보고 제 일상에서 활용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파리의 한 지역 어학원에서 초급 과정을 등록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모험의 시작에 대해 긴장도 되고 설렘도 가득했어요. 첫 수업날 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한 작고 환한 교실로 들어갔어요. 선생님 지영 씨는 따스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편안하게 들렸고 모든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한국어를 사용하셨어요. 저는 그 평온한 분위기에 바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고 스스로도 열심히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 씨는 간단한 말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영입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소개하셨어요. 저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인사를 따라했어요. 그 순간 한국어를 말하는 것이 단순히 단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수업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저는 새로운 단어와 구절을 배웠어요. 자기소개, 음식 주문, 길 안내까지 여러 가지를 익혔어요. 한국어 숫자와 요일에 관한 수업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처음엔 기억해야 할 것이 많아 힘들었지만 지영 씨는 화려한 도표와 재미있는 게임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 함께 박수를 치며 단어들을 외우고 챈트를 하면서 언어가 도전이 아니라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영 씨는 근처 공원으로 작은 소풍을 가자는 외출을 계획하셨어요. 편안한 실제생활 환경 속에서 모두가 한국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 거였어요. 저는 새 친구들과 함께 푸른 잔디밭에 앉아 맑은 파란 하늘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다 같이 간식을 나누며 저는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서 전통 한국 간식을 주문해 보기로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고기 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포장마차 사장님은 미소로 제 주문을 한국어로 반복해 주셨고 그 순간 저는 큰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그 간단한 대화가 마치 전혀 다른 따스함과 이해의 세계로 향하는 작은 창문을 열어놓은 듯 했어요. 수업 시간에는 짝 활동도 많이 했어요. 저는 명랑한 학생 루시와 짝을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 둘은 좋아하는 음식과 취미에 대해 한국어로 이야기해야 했어요. 단어를 헷갈리기도 했지만 루시가 인내심을 갖고 도와주었어요. 우리 둘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니 문장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할 때마다 저는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완벽한 발음으로 알려진 경험 많은 성우였던 제가 이제는 진심이 담긴 감정과 진솔한 따스함을 제 목소리에 담아내려고 노력하게 된 거예요. 집에서는 스스로 연습을 시작했어요. 간단한 구절들을 녹음한 뒤 다시 들어보며 제 목소리 변화가 느껴졌어요.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하려 노력하니까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뜻이 담긴 말로 들리더군요. 한국 음악을 듣고 온라인에서 짧은 영상들을 보면서 리듬과 억양을 따라 해보았어요. 마치 세상의 깊은 연결고리를 열 수 있는 비밀 코드를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배운 새로운 단어와 연습한 모든 문장이 저에게 새로운 목소리를 향한 작은 걸음처럼 느껴졌어요. 단순히 정확한 발음뿐만 아니라 온정과 희망을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였어요. 제 한국어와 함께한 여정이 저를 바꾸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전보다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덜 두렵게 느껴졌고 제 일상과 작업 속에서 감정을 더 솔직하게 나누게 되었어요. 한 학기 말이 되어가면서 저는 큰 변화를 체감했어요. 성우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업 시간에 연습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억양을 목소리에 담기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의 미묘한 변화는 동료들이 다 같이 알아봐 주셨어요. 블레즈 씨, 지금 목소리에 특별한 온기가 느껴져요. 각 단어마다 다정한 느낌이 묻어나요. 라는 반응들을 들었어요. 이 변화가 제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언어를 익힌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 여정 속에서 모든 수업, 모든 대화, 모든 연습 시간이 저의 새로운 면모를 받아들이는 작은 발걸음 같았어요. 이제는 단순히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살아 숨쉬게 느끼고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진심과 감정이 담긴 이 새로운 목소리는 제게 큰 선물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제 안에 머무를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언어 수업이 제 일상에 스며든 후
저는 이 여정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시원하고 산들바람이 부는 오후, 저는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소규모 모임에 초대받았어요. 초대장에는 맛있는 음식, 음악, 그리고 파리에 사는 원어민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설렘을, 한편으로는 교실 밖에서 실제로 한국어로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약간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하니 따뜻한 조명과 부드러운 배경 음악이 있는 방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즐겁게 이야기하며 웃고 한국 문화에 관한 경험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곧 미소가 밝은 한 한국인 여성 민지 씨를 만났어요. 민지 씨는 활기차고 상냥한 분이었고 파리로 몇 년 전에 이사 오신 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민지 씨의 존재는 저에게 큰 환영의 느낌을 주었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게 만들었어요. 민지 씨는 여러 친구들을 소개해주며 우리 모두가 원형으로 둘러앉게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수줍음이 느껴졌지만 모두가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친구들은 한국어와 불어로 간단한 질문들을 해주었고 저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어요. 비록 제 답변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제 노력을 알아봐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경험 덕에 제 자신감이 크게 올라갔어요. 모임 시간 동안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젊은 남성준 씨는 부모님이 오래전에 프랑스로 오신 후 자신이 한국과 프랑스 두 문화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친근한 여성 혜진 씨는 한국어 인사가 누군가를 따뜻한 가족의 일원으로 느끼게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언어가 모두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어요. 그날 저녁 민지 씨가 저를 초대하여 근처의 한 한식당으로 소규모 외출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진짜 한식을 맛보고 싶었기에 설레는 마음이 커졌어요. 한식당에 들어서니 지글지글 익어나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테이블들은 밝은 색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부드러운 한국 음악이 배경에 흘렀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메뉴판을 보며 저는 몇몇 한글 단어를 읽어보려고 했어요. 발음이 좀 헷갈리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웃으며 도와주었어요. 그러나 그날 저녁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주문을 해보려고 하자 웨이터가 놀란 표정을 짓는 모습이 보였어요. 웨이터는 원어민 같을 것을 기대한 모양이었고 제 혼합된 억양 때문에 잠시 멈칫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조금 쑥스러움을 느꼈지만 새로운 친구 준 씨가 나서서 통역을 도와주었어요. 처음에는 실망감이 들었지만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실수를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한 번의 실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또 다른 한 걸음임을 알게 되었어요. 모두가 연습하면 발전한다라고 격려해 주었고 그들의 응원 덕분에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어요. 이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것은 늘 기복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저는 파리의 한적한 거리를 걸으며 그날 저녁의 기억들을 되새겼어요. 웃음, 따뜻한 피드백 그리고 함께 나눈 즐거운 순간들이 한데 어우러져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저는 모든 대화와 작은 도전들이 단지 완벽한 말솜씨를 넘어서 따뜻하고 풍부한 표현력을 가진 소통자로 거듭나는 여정의 일부임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단어를 더듬거리거나 어색함을 느끼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언어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실수가 많더라도 모두를 함께 모으는 데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어두운 하늘 아래 반짝이는 도시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뜻밖의 도전을 마주하며 제 한국어 실력이 발전하는 것뿐 아니라 제 자신도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완벽한 발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과 마음을 담아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만난 모든 친구들이, 모든 순간들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도 속에서 아름다움과 주변의 지지에서 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아직도 제 최종 대작 프로젝트 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그날은 파리의 서늘한 가을 아침이었어요. 작은 아파트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금빛 햇살이 내려왔어요. 저는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긴장과 설렘이 함께 느껴졌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 녹음을 진행하는 날이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희망과 인간 간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순간을 위해 저 스스로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찾은 새로운 목소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녹음실로 들어서면서 제 안에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기술적인 정확성과 완벽한 발음을 위해 말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한국어 수업을 통해 감정과 언어의 아름다움에 대해 많이 배웠고 부드럽고 온화한 억양을 매일 연습했어요. 덕분에 모든 단어마다 조금씩 의미와 감정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이크 앞에 앉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제 앞에 놓인 스크립트에는 희망과 용기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녹음을 시작하기 전 저는 만난 새로운 친구들, 친절한 선생님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나눈 웃음, 식당에서 받았던 응원, 언어 수업에서 서로 격려했던 순간들이 생각났어요. 이 모든 기억들이 제 마음에 불을 지펴 단순히 목소리뿐만 아니라 진심을 담아 말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했어요.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고 읽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훨씬 부드럽고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모든 문장마다 느낌과 잔잔한 리듬이 있었고 제 귀에도 선명히 들렸어요. 한국어 단어들과 그 따스한 억양이 계속 떠올랐고 프랑스식 억양과 자연스럽게 섞여 제 목소리를 더욱 개성 있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마치 조용한 저녁에 친구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천천히 또 분명하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 소리가 녹음실을 포근하고 음악 같은 분위기로 채웠어요. 듣는 사람들이 미소를 짓거나 마음이 움직였을 것 같았어요. 녹음 도중에 잠깐의 작은 멈춤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마다 제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도록 하면서 감정의 무게와 그 뒤에 오는 희망을 전하려고 했어요. 저는 목소리가 단순히 완벽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과 진솔하게 나누는 것임을 배웠어요. 제 안에 솔직하고 성실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녹음이 끝난 후 저는 의자에 앉아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었어요. 제 새로운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가 한마디 한마디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제 말투에는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균형을 이루며 제 자신이 성우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언어의 힘은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담아낼 수 있는 감정에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그날 후 스튜디오에서 동료들을 만났을 때 동료들이 제 공연에 감명받았다고 전해 들었어요. 한 동료는 블레즈, 오늘 목소리에 진심이 가득해서 이야기의 진정성이 느껴져요. 라고 말했어요. 언어학 교수인 한 친구는 혹시 블레즈, 한국인 유전자와 똑같은 거 아냐? 한국말 너무 잘하던데?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단지 이야기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 제 내면의 한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날 밤 파리의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어요. 이 순간이 진심을 담은 새로운 표현의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성우로 일해온 제가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어요. 감정을 포용하고 그것을 제 작업에 담아내는 것이 제 능력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더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이 순간까지 이끌어온 모든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어와 함께한 여정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진솔한 감정에 열려 있을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저는 새로운 목소리를 받아들였어요. 그 목소리는 우정의 따스함, 희망의 강인함, 그리고 진실된 표현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앞으로 제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그 특별한 여정의 조각들을 담게 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 프랑스 성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어의 우수성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